월세는 74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면 실제로 이 건물을 투자하는데 묶이는 투자금은 1,50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가 대비 4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입지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촬영을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나온 물건이 있어서 지금 촬영 왔습니다. 지금 저녁이죠. 해가 좀 빨리 져요. 그래서 우리가 임장을 할 때는 또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또 너무 더워서 문제예요. 대신에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길잖아요, 해가. 그래서 7시까지도 괜찮은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6시만 돼도 어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임장을 다니다 보면 사실 한 개의 물건만 또 임장을 하고 집에 가기에는 좀 아쉽습니다. 또 기왕 또 시간도 내고 왔다 갔다 또 시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한 번에 뭐 한 3개씩이나 4개씩 여러분들이 좀 임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겨울에는 또 이렇게 어두울 때 우리가 또 임장을 할 수가 있고, 밤에 또 하다 보면 밖에서 보게 되면 또 불 켜져 있는 세대 호실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밤이 늦다 하더라도 끝까지 좀 임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 옥계동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위치가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위치가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럼 왜 이렇게 외지인 곳에 왔느냐, 사실 저는 그겁니다. 임대 수요가 있고 가격을 내가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 원하는 수익률에 맞춰서 입찰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입지만 다 따지게 되면 경쟁이 치열하고 다 좋은 물건, 그리고 돈 많이 들어가는 물건밖에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입지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임대 수요가 풍부한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물건 자체가 조금 입지가 빠지다 보니까 토지 면적이 좀 큽니다. 토지 면적이 143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213평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그래서 1층에 사무소가 있고요. 2층, 3층, 4층이 다가구 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물건의 감정가는 약 18억 5,600만 원인데요. 현재 2번 유찰돼서 감정가 대비 반값인 9억 900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정가 대비 4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입지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촬영을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좀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좀 설명을 좀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고 내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여기 건물은 지금 아닌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옥계동 3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라고 지금 달려 있습니다. 가칭이지만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주변도 보게 되면 다 구축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게 더 낫지 않나. 입지가 빠지잖아요. 그럼 차라리 재개발이라도 돼서 추후에 아파트 딱지를 좀 받을 수 있는 곳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월세를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게 재개발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10년이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 누군가가 내 건물을 사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0년 뭐 10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매도하기도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여기 건물입니다. 이 해당 건물이고요. 사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면으로 봤을 때 네모났지만 위에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다락입니다. 사실 이런 건물의 형태는 정말 제가 어디서 많이 봤냐면, 한참 제가 많이 투자했었을 때 김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김해라는 지역이 건물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다락이 되어 있고 옥상을 못 올라가는데 이 물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연식이 이 물건 20년도 10월 27일입니다. 그냥 거의 신축급에 가깝다. 이 동네에서는 거의 신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 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4층에 위에 뚜껑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런 부분들은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대출 원활하게 잘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 측면 같은 경우에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한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입구 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1층 필로티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건물 입구에 간판이 있는데 여기는 되게 특이하게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본 간판 중에서 가장 저렴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럴 것 같으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면 이거 뭐 떼는 거 쉽잖아요. 실리콘만 해서 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름을 또 지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가 지금 주차 한 대가 있고, 여기 이제 주차 2대, 그다음에 3대, 4대, 5대, 6, 7, 8, 9, 10, 11, 12, 13, 13대가 있네요. 그 주차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 없이 주차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 텍스 마감 같은 경우에도 누수에 대한 흔적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연식이 워낙 좋다 보니까 사실 뭐 특별하게 수리할 부분들은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주차장도 지금 굉장히 좀 널널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근린주택이라고 했습니다. 근린주택이라고 하면 1층에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고깃집이라든지 가게가 있어야 되잖아요. 분명 건축물 대장상에 1층에 있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봐도 가게가 없습니다. 이쪽에도 가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편함을 보게 되면 201호부터 204호까지 지금 있고요. 301호부터 304호, 401호부터 404호입니다. 그래서 총 다가구 주택으로 해서 12가구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구 수가 좀 부족하지만 다 원룸이 아니다 보니까 수익이 훨씬 더 잘 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 물건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입지도 빠지죠. 가구 수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안 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가 대비 반값이 49%까지 떨어졌죠. 1층에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일단 있습니다. 이런 타일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는 다행히도 전부 다 페인트입니다. 타일이 깨져 있거나 그럴 걱정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제 기준으로 오른쪽이면 문이 있어야 됩니다. 문이 없고요. 자전거 주차장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다 자전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도 자전거에다가 짐이 가득합니다. 여기도 없어요. 여기도 문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물건은 근린주택이 아닙니다. 순수 다가구 주택인 거죠. 근데 이걸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이거 뭐야, 또 위반이네, 이거는 현황상이랑 서류랑 다르네,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물건은 반전이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제가 찾다 보니까 이게 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101호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편함에도 101호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없습니다. 근데 문이 열려요. 문이 열려서 안을 보니까요, 이런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좀 잘 쓰신 것 같아요. 이분이 과연 경매를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도를 해서 이렇게 만드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건축물 대항상에 보니까 애초에 준공 났을 때가 한 게 아니라 준공 나고 2달 뒤에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럼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쨌든 경매하는 분의 입장으로 봤을 때 아무리 이런 공간이라고 한들 이게 합법적으로 허가가 난 거잖아요. 사무소로. 여기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야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이면서도 되게 특이하다. 그러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 더 배우는 거죠.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또 활용을 또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가 봐도 주차장 위죠. 천장이죠. 다 그냥 주차장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뭐 전기라든지 수신기라든지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게 다 빠져 있고요. 콘센트까지 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소니까요. 컴퓨터는 놔야 되잖아요. 콘센트는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샤시도 다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확하게 근린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내부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1층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크기는 정말 아담합니다. 여기서 이사하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7인승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도 보면 뭐 전기라든지 공용 부분이 지금 다 밀려 있어요. 여기가 이제 4층입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가 내렸던 엘리베이터고요. 여기가 계단인데 원래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 곳이 있죠. 올라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전장이고 옥상을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4층 4개 호실 다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옥상으로 못 갑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강아지 소리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빨리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401호, 402호가 있고요. 403호, 404호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투룸으로 4개 호실이고 전부 다 복층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누수에 대한 흔적들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3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다 깨끗하고요. 천장은 전체적으로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3층입니다. 301호가 있고요. 여기도 302호. 이쪽 라인도 4층이랑 동일하게 303호와 304호가 있습니다. 여기도 전부 다 투룸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많아요. 여기도 일단 별도의 특이사항 없고요. 여기는 아마 CCTV 자리를 빼놓으려고 배선을 따로 빼놓은 자리인 것 같고요. 여기도 뭐 특별하게 뭐 누수에 대한 흔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내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4층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탐문을 해서 누수에 대한 흔적들이 있는지 반드시 한번 확인하고 입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2층입니다. 2층 같은 경우도 똑같이 201호 그리고 202호가 있고요. 203호 204호가 있습니다. 일단 도어락도 그렇고 문도 그렇고 인터폰으로 봤었을 때는 내부 자재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뭐 가구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10가구 미만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원룸이랑 1.5룸 다 섞인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단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수익 분석만 명확하게 해서 입찰가 산정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3 타경 1200 81 사건이고요. 주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옥계동 36-2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2층, 3층, 4층 다가구주택이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사무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상가와 사무소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건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건축 허가가 났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근린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지 면적은 143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213평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억 5,600만 원인데 두 번 유찰돼서 감정가 대비 49%인 지금 현재 9억 900만 원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건축물 재량을 봤을 때 별도의 위반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위반이라고 걸린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외부에서 말씀드렸던 4층에 뚜껑이 있었죠. 그 뚜껑이 정확하게는 위반입니다. 그런데 현재 위반 내역은 없고요. 그럼 그 뚜껑을 나중에 철거를 했었을 때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용승일은 20년 10월 27일로 이 동네에서는 그냥 신축급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해드리면요. 2020년 12월 21일 대전 대덕 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빠른 선순위 권리나 더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면 전부 다 소멸되고 깨끗해지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경매 관련된 쇼츠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되면 댓글이 항상 남겨져 있는 게 있어요. 경매 나온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매매도 안 된다. 나중에 경매 나온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임대도 안 맞춰진다. 왜?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곧 경매가 다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소멸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모두 다 소멸되는 권리가 있어야 이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 채권들이 다 상환이 되는 거고요. 결국엔 돈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경매 절차가 있는 거고 낙찰자가 낙찰 받고 이 대금을 법원에 납부하게 되면 이 대금을 전부 다 배당을 해줍니다. 이 배당을 해줘야지 이 채권이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만약에 이 권리들을 전부 다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경매로 낙찰을 받을까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전입하거나 후순위 권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일은 생기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경매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좀 가구 구성을 좀 설명해 드리면 여기 1층에 사무소가 있고 2층, 3층, 4층 총 3개 층에 투룸 4개 호실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4층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층 4개 다 전부 다 복층, 누다락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투룸보다는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월세 시세를 좀 파악을 해봐야겠죠. 일단 투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 기준으로 봤을 때 1000에 60만 원입니다. 누다락이 있고 복층이 있는 투룸 같은 경우에는 1000에 65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보증금은 1억 2천만 원이고요. 월세는 74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상가 부분은 넣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사무실을 필요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추울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울 것 같아요. 뭐 정말 저렴하게는 내놓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걸 우리가 수익 분석하기에는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임금 매각가율을 보니까요 25년도 6월 달에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최저가 낙찰가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금액대가 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봤을 때 대출은 90%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그만큼 저렴하게 낙찰 받다 보면 대출 비율도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출은 약 8억 1,800만 원이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약 4,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수리할 건 전혀 없었고요. 명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명도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이 컨설팅을 의뢰합니다. 근데 컨설팅을 의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컨설팅 맡기지 않고 명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이런 방법들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다가구 라이브 세미나 신청하기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제가 진행하는 세미나도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1대1 코칭반 관련해서 문의 많이 주시는데 저희는 상시 모집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케어에 대한 부분들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진행도 안 하고요. 상시 모집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가구 1대1 코칭반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도 다가구 라이브 세미나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세미나 시간에만 제가 다가구 1대1 코칭반 강의 모집을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보통 하루 정도면 다 마감이 되기 때문에 1대1 코칭반 강의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도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라이브 세미나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초기 투자금이
물건이 약 1억 3,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취득세 4,400만 원 정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 물건의 감정가가 18억 5천만 원인데 취득세 포함해서 초기에 들어가는 돈이 1억 3,500만 원이라는 거는 거의 빌라 수준으로 건물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출 이자도 한번 계산해 봐야겠죠. 대출 이자 약 8억 1,8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연 이자 4.7%로 계산해 보면요. 월 이자는 316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월세 740만 원 정도로 세팅을 했을 경우에 이자 316만 원을 제외하면 순월세는 무려 424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물건이 가구 수가 많지 않고 입지가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익 분석하기 전까지는 이 물건의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빠진다고 가구 수가 적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패스할 게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이 손품을 파셔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지 별도로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익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취득세 4,4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3,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투룸을 월세로 놨을 경우에 보증금을 1억 2천만 원을 만약에 받는다면 실제 들어가는 투자금은 1,5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물건을 처음 투자했었을 때 들어가는 돈이 1,500만 원이 아닙니다. 취득세 포함해서 약 1억 3,500만 원 들어갔다가 전세를 세팅하지 않고 전부 다 월세를 세팅했을 경우에 보증금을 또 회수하겠죠. 이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면 실제로 이 건물을 투자하는데 묶이는 투자금은 1,50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제외하고 관리비를 제외하고 전부 다 제외하고 실제로 남는 순월세가 424만 원입니다. 424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실제 투자금 1,500만 원 해보니까요. 수익률이 340%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월세 4개월 정도만 받으면 투자금을 전부 다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익률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노후도 걱정이 되고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제2의 월급을 받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가구 주택 손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정말 할 게 없습니다. 정말 할 게 없고요. 저도 건물 안 간 지 몇 년 됐습니다. 그 정도로 갈 필요도 없고요. 전화 오지도 않고요. 그냥 월세가 잘 들어오는지만 체크하고 여러분들의 본업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노후가 또 걱정이 된다면 실제로 이제 은퇴를 또 준비를 하실 거잖아요. 그 은퇴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건물을 좀 마련해 놓으신다면 밝은 노후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